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얼마 전 미국 매체 포브스는 지난해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구종별 등급을 매기면서 류현진의 쿼터를 C등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이 맞았을 때의 결과와 헛스윙 비율이 낮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사실 해당 매체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류현진이 쿼터를 던졌을 때의 결과값만 가지고 류현진의 쿼터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매체나 메이저리그 팬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류현진이 쿼터 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류현진 선수의 커터가 C급 구종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값만 놓고 보면 지난해 류현진의 커터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류현진의 커터는 128타수 36안타 3피 홈런으로 피안타율 2할 8푼 12, 피장타율 4할 3푼 82를 기록했으니까요. 이건 류현진이 지난해 던진 6개의 구종 가운데 투심 패스볼에 이어 두 번째로 안 좋은 성적입니다. 하지만 이걸 커터를 단순히 결정구로만 판단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류현진의 커터 실제 활용 방법을 생각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류현진 선수는 커터 대부분을 셋업 피치로 던집니다. 즉 커터를 다른 결정구를 위력을 배가시키는 용도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타자를 상대했을 때 류현진은 우타자 몸쪽에 커터를 붙여서 타석에서 최대한 물러나게 한 다음에 바깥쪽으로 체인지업을 던져서 체인지업의 위력을 극대화하는 식입니다. 한편 패스볼과 섞어 던져서 메이저리그 투수치고는 평범 이하인 패스볼의 위력을 보완하는 용도로도 활용을 하죠. 지난해 류현진의 포심 패스볼은 피안타율 2할 2푼 4리, 체인지업은 1할 9푼 4리를 기록했는데 류현진의 포심과 체인지업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데에는 커터의 지분도 상당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류현진이 어깨 수술에서 복귀한 2017년 초반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부상에서 막 복귀한 류현진 선수는 첫 2달간 패스볼 피안타율 3할 7푼 3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엔 부상에서 갓 복귀해서 구위가 떨어진 영향도 물론 있었지만 주된 이유는 바깥쪽 일변도의 승부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그림은 2017년 초반 류현진의 패스볼과 체인지업의 투구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2017년 초반에 류현진은 두 가지 구종을 거의 80%의 비율로 던졌는데요. 커브는 구사율이 20%도 되지 않았고 결정구로 사용하기보단 카운트를 잡는 용도로 타이밍을 빼앗는 용도로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타자들은 바깥쪽 코스만 노리는 식으로 류현진을 상대했고요. 그러다 보니 류현진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었죠. 그런데 류현진은 5월 말부터 새로운 구종인 커터를 던지면서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류현진이 커터를 던지면서 반등에 성공한 계기는 커터 자체의 위력보다는 커터를 던진 위치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류현진은 새로 장착한 커터를 주로 우타자 기준 몸쪽으로 던졌는데요. 그러면서 타자들은 바깥쪽만 노리는 전략을 취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류현진의 패스볼과 체인지업을 위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낳았죠. 한편 지난해에는 활용법이 한 번 더 바뀌었는데요. 류현진이 몸쪽으로 던지는 공이 대부분 커터라는 걸 타자들이 눈치채자 류현진은 커터와는 비슷하지만 좀 더 높은 위치로 포심 패스볼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커터인 줄 알고 휘둘렀는데 포심 패스볼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헛스윙을 하거나 빗맞은 타구가 나오겠죠. 류현진의 패스볼이 구속도 평범하고 무브먼트도 특별하지 않은데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물론 패스볼의 위력에는 체인지업으로 인한 구속 가감 효과도 있었지만요. 자, 이렇게 패스볼과 커터를 모두 몸쪽으로 던져서 타자들이 몸쪽 공에 신경을 쓰면 다시 바깥쪽으로 체인지업을 던져서 헛스윙이나 땅볼을 유도하면 되고요. 류현진의 커터는 이런 식으로 코스와 구종 다양성을 늘리는 효과를 만들어 준 겁니다. 실제로 류현진의 우타자 상대 볼 배합을 살펴보면 모든 구종 배합을 통틀어 커터 다음에 패스볼을 던진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공동 2위는 뭘까요? 패스볼 다음에 커터, 그리고 커터 다음에 체인지업입니다. 그리고 공동 5위는 체인지업 다음에 커터였죠.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류현진의 커터는 모든 구종을 던짐에 있어서 양념처럼 활용하는 구종입니다. 류현진이 2017 시즌 중반에 커터를 던지면서 괜히 성적이 상승한 게 아니죠. 세이버매트릭스를 겉핥기로만 접하는 팬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단순히 어떤 결과만 놓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야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한 투수가 던지는 모든 구종은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좋은 구종들만 던진다고 해서 투수의 성적이 상승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만약 그랬다면 커터를 던지기 전에 체인지업과 패스볼만 던지던 류현진의 성적이 지금보다 더 좋았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류현진의 커터는 결정구로서 결과값만 놓고 보면 확실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패스볼과 체인지업, 특히 그 중에서도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느린 패스볼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류현진으로선 절대 떼놓을 수 없는 구종입니다. 당연히 결과만 놓고 류현진의 커터를 C등급으로 평가한 포브스의 평가는 지나치게 단편적인 분석이죠. 류현진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수의 구종을 평가할 때는 이런 방식의 분석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